2017년 저스티스 리그 개봉. 세상의 정의를 위해 뭉친 6 히어로들이 옆 동네 황소머리 양아치에게 집단 린치를 가한 사건. 누가 정의이고 누가 악인지 모를 만큼 이처럼 다굴 모드로 날아간 소머리와 함께 DC 팬심도 함께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HBO 팔아먹기 개수작 스나이더형의 저스티스 리그 대공개. 이에 많은 스나이더 팬들은 채널 내 투표에서도 알 수 있듯 무려 46%의 높은 지지율로 웨던컷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명작이다. 역시 스나이더형이 최고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DC 영화다. 라며 극찬. 마치 왕의 기한을 이룬 듯 크게 환영했었죠. 네, 분명 웨던컷과 비교하면 천사도 이런 천사가 없고 마치 미녀의 괴로워의 김하중처럼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비주얼. 다만 그 외형이 아닌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완전히 다른 영화라 할 수 있는지, 나아가 앞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었는지 이름하여 웨던컷과 스나이더컷 비교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작비만 무려 3억 달러가 들었던 웨던판 저스티스 리그에 다시 7천만 달러가 추가 투입된 스나이더컷. 일단 화면비부터 흔히 볼 수 없던 4:3 비율에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까지 합쳐 총 8개 파트로 나뉘어진 무려 4시간 2분짜리 대하 드라마로 만들어졌죠. Remember who you are. 그럼 먼저 액션과 비주얼 차이부터 알아보자면, 시각적인 부분만큼은 과연 명불허전. 그저 톤을 좀 더 어둡게 조정하고 조금 더 완급 조절을 했을 뿐이지만 똑같은 장면조차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I belong to no one. 이를테면 메이크업 전문가에게 화장을 다시 받은 느낌. 특히나 한눈에 보아도 많이 개선된 스테픈 울프의 외형. 이같이 유기물처럼 움직이는 갑옷이 훨씬 더 간지났으며 액션 역시나 더 묵직하고 호쾌해졌죠. 그리고 명장면으로 손꼽히는 플래시의 도약 모습 또한 백미. 더 화려하고 더 박진감 넘치는 시퀀스를 만들어냈으며, 또한 단독 액션이 거의 없었던 사이보그의 활약도 꽤 많이 추가. 슈퍼맨도 더 강하고 더 무자비하게, 원더우먼과 아쿠아맨도 더 강하게 묘사되었기에 확실히 이 같은 눈뽕 액션만으로도 이 영화는 보는 즐거움이 충분하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보강된 서사. 웨던컷에서 지적되었던 서사의 부족함, 특히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이보그의 배경 스토리가 추가되며 왜 그가 아버지에게 삐딱했는지, 또 왜 그렇게나 중2병스런 행동을 했는지 많은 시간을 들여 설명했죠. You gotta stop making excuses for him. You're just as busy as he is, but you still make the time. 물론 그게 공감이 되느냐의 문제는 별개이긴 한데, 아무튼 마마보이 스테픈 울프의 서사도 조금이지만 추가, 1차원적인 사랑 타령들은 삭제되고 또 불분명했던 지구 침공의 이유가 사실은 다크사이드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설정도 추가되었습니다. The anti-life equation is carved into the surface of this very world. Can it be true that you have found it? 헌데 여기에는 한 가지 오류가 있었죠. 5000년 전 지구를 직접 침공해 큰 패배를 맛본 다크사이드. 심지어 그토록 중요하다는 반생명 방정식을 발견하고 또 강력한 전략 병기인 마더박스들을 놓고 갔음에도 이상하게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린 듯 처음 듣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I have turned 100,000 worlds to dust looking for anti-life. 아니, 거의 유일한 실패인데다 그렇게나 중요한 무기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설정 오류였지만 어느 정도 넘어갈 수는 있는 부분. If you can't bring down the charging bull, then don't wave the red cape at it. You do.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리 포장을 화려하게 바꾸고 내용을 늘렸다 해도 그 본질적인 핵심, 즉 알맹이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먼저 상영 시간부터 짚고 넘어가 보자면, 일부 이 영화는 극장용으로 보기에 너무 길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애초에 스트리밍 플랫폼을 위한 편집이었기에 러닝 타임이 4시간이든 10시간이든 그건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면 길수록 같은 값을 내고 보는 입장에선 땡큐인 상황. Decide, and we will stop at nothing to possess it. 단, 문제는 그 4시간이 얼마나 알차게 채워졌느냐인데, 앞서 설명한 대로 서사와 액션이 대폭 늘어나긴 했지만 너무 과도한 슬로모션 남발과 꼭 필요하지 않는 스토리 전개로 인해 극이 산만해지며 특히 초반 2시간이 좀 많이 지루했다는 의견이 많았죠. 예를 들어 아쿠아맨이 술 마시며 바다에 뛰어드는 장면이나 빅터의 과거 묘사에 사용된 미식 축구 장면, 플래시의 연인이 될 아이리스 웨스트를 만나는 장면, Long flows drew me love. 극의 흐름상 굳이 슬로우 모션까지 넣어 길게 늘려야 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물론 플래시의 능력을 좀 더 극적으로 보여주려 한 그 의도는 알겠으나 이 아이리스와의 만남은 그저 일회성 이벤트였기에 좀 사적과 같은 느낌. 또 심지어는 로이스 레인이 그저 커피를 사서 들고 나오는 장면처럼 액션도 그렇다고 긴박한 장면도 아닌데 무분별하게 슬로모션을 남용했기에 극이 너무 늘어지는 느낌이었죠. 따라서 이 영화를 끝까지 본 비율은 30%가 채 안 되었다는 HBO 통계와 더불어 You have been near a mother box. He doesn't know. 채널 내 투표에서도 너무 길어 안 봤거나 보다 말았다는 비율이 18%를 차지했습니다. You already have. 그리고 화려함은 늘고 서사는 추가되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전혀 달라진 것 없는 캐릭터들의 역할. 물론 웨던컷보다는 역할 분담이 나아졌고 또 쓸데없이 들어갔던 민간인 구출 경쟁 장면들도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슈퍼맨 혼자서 다 해결하는 모습. 그러니까 혼자 너무 강했던 슈퍼맨의 파워로 인해 마더박스 해체 역할이었던 사이보그와
전력 공급 역할이었던 플래시를 제외하면 나머지 히어로들의 역할은 전부 슈퍼맨과 겹쳐 있었죠. 즉, 여전히 슈퍼맨 미만 잡, 슈퍼맨 원맨쇼. 따라서 슈퍼맨이 등장하자마자 또다시 쩌리 신세에 돌림빵 당하는 스테픈 울프. 그저 웨던컵보다는 화려함만 늘었을 뿐 역시나 빌런이라기엔 그 역할이나 포스가 떨어졌으며 또 불쌍하게 처맞는 모습 역시나 여전했습니다. 헌데 여기서 좀 엉뚱한 포인트이지만 이 뿔이 투구가 아니라 실제 머리였다는 게 좀 놀라운 설정. 왜냐면 2편의 투구는 유기적이라 그렇다 쳐도 그럼 1편에서는 어떻게 투구를 쓴 건지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아무튼 알맹이는 변함없이 포장만 화려해진 서사와 액션, 그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은 배찐따, 이 역시나 큰 문제였죠. 웨던컷에서 묘사된 배트맨은 여기저기 처맞고 다닌다거나 쪼레뽀와 하나에도 쩔쩔매는 최약체. 따라서 슈퍼맨과 스테픈 울프와의 전투에서도 제외당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또 그지같이 삥 뜯기면서도 돈 자랑만 한다던가. What are your superpowers again? I'm rich. 슈퍼맨에게 조롱받고 내동댕이 쳐지는 농락, 개무시, 무쓸모, 문해, 이른바 배찐따를 넘은 배뿅신으로 그려졌죠. Doesn't need you. 이건 다시 봐도 열받네요. And bringing in Lois Lane? 그럼 스나이더 컷에서는 좀 달라졌을까요? 원더우먼에게 고인 드립치다 처맞는 장면과 슈퍼맨에게 멱살잡이 당하는 장면은 삭제되었고 에너지 흡수 장치를 만들어 파라데몬에게 대항하거나 슈퍼맨에게도 일방적으로는 처맞지 않는 등 지적사항 중 일부가 개선되긴 했습니다. 많은 플래시에게 지시를 내리긴 해도 여전히 부족한 리더십, 역시나 전무했던 DC의 브레인다운 전략, 아니 브레인은커녕 오히려 더 멍청해졌죠. 웨던컷에서는 슈퍼맨을 달래기 위해 로이스 레인을 데려오는 1차원적인 전략이나마 있었지만 스나이더 컷에서는 우연히 때마침 로이스가 스스로 찾아왔다는 설정. 아니, 로이스가 운 좋게 안 왔으면 또 슈퍼맨에게 싹 다 죽고 지구 멸망하는 결말인가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던 어머니가 알고 보니 탕수육을 좋아하셨다는. 이거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암튼 더 대책 없고 더 멍청해진 배트맨 묘사였습니다. 그리고 삥 뜯기는 모습과 돈자랑 역시나 그대로였으며, 더 나아가 전편에서는 슈퍼맨을 그렇게나 증오하며 또 지구의 가장 큰 위험이 된다 했으면서 entire human race, and if we believe there's even a 1% chance that he is our enemy, we have to take it as an absolute certainty. 이번에는 광적으로 옹호하며 막무가내로 살려내려는 모습이라니. But if you start playing with this little box of tricks, I mean, about it. You do when it's this red cape. This red cape charges back. 무식한 놈이 신념을 가지면 제일 무서워. 맞아. 그리고 대책도 없어. 물론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일말의 죄책감 때문이라는 것과 또 슈퍼맨을 살려야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되었지만, 그렇다 해도 너무 부자연스럽고 개연성이 떨어지는 전개였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저스티스 리그의 에필로그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웨던컷에 없던 스나이더 컷만의 가장 큰 차이점, 그건 바로 저스티스 리그 이후 그려질 큰 그림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며,
그 의도와 기획만큼은 정말 괜찮았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스나이더는 1편 맨 오브 스틸을 통해 외계에서 온 슈퍼맨의 정체성 형성, 즉 같은 동족이 아닌 인류를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그려냈으며, 2편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는 인간들, 특히 배트맨의 오판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는 슈퍼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3편 저스티스 리그에서는 외계 정복자, 그러니까 다크사이드와 그의 꼬봉 스테픈 울프의 출연과 함께 슈퍼맨을 다시 살려내야 했다는 스토리. 그리고 4편 저스티스 리그 2부에서는 그 살려낸 슈퍼맨이 로이스의 죽음으로 인해 흑화, 다크사이드의 신복이 된다는 것. 따라서 최종 5편 저스티스 리그 3부에서는 이를 되돌리고자 플래시 포인트, 그러니까 플래시의 타임슬립 능력을 이용해 과거의 배트맨에게 경고. 결국 로이스의 죽음을 막고 세상을 구한다는 큰 그림이었죠. 그렇게 중요한 플래시의 타임슬립 장면을 여러 번 보여준다던가, 크립톤의 우주선이 어두운 미래를 경고한다던가, 나이트메어 배트맨이 슈퍼맨에게 붙잡히는 모습 등 스나이더 감독은 이런 떡밥들을 시리즈 전반에 걸쳐 뿌려놓았습니다. 나아가 흑화한 슈퍼맨에게 맞서다 원더우먼과 아쿠아맨이 사망. 이처럼 멸망 직전의 황폐해진 지구에서 절대 앙숙이었던 배트맨과 조커가 휴전을 맺는 기이한 상황에 A truce, Bruce. 마샨 맨헌터의 등장과 렉스 루터에 의한 인저스티스 리그 결성까지 Good boy. 정말 흥미로운 설정들이 많았죠. 그렇게 만약 스나이더의 구상대로 후속편이 진행되었다면 꽤나 재미있는 영화가 탄생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역시나 문제는 디테일한 스토리 설정에 있었습니다. 슈퍼맨에게 있어 로이스는 어머니보다 더 소중하며 지구의 위기보다 더 우선시되는 존재로, 그 결과 영화의 끝부분에선 임신까지 하게 됨을 스나이더는 보여주었죠. Congratulations, by the way. 그렇게 로이스의 죽음은 슈퍼맨이 흑화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도대체 로이스는 왜 죽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팬들은 이 부분을 궁금해했고, 이에 스나이더는 그 원인을 밝히는데, 그건 바로 배트맨과 로이스가 사랑하게 되고 또 둘이 다투던 중 다크사이드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 어쩜 이다지도 디테일한 설정만 들어가면 럭비공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지. 미치겠다. 미치지 말고 잡아와. 아니, 슈퍼맨을 그렇게 사랑하던 로이스가 갑자기 배트맨을? 또 배트맨은 뭐가 아쉬워서 남의 아이까지 임신한 로이스를 사랑하게 된다는 건지, 이건 뭐 사랑과 전쟁도 한 수 적고 형님할 기세였죠. 그건 조금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둘의 분류는 차치하더라도 로이스를 죽인 장본인은 다크사이드인데, 아무리 화가 나도 그 밑으로 들어간다는 설정 또한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또 마지막 결말, 미래를 알게 된 배트맨이 로이스 대신 죽게 된다는 것까지. 이 역시 아버지 조나단의 죽음이나 느금마사 때처럼 개연성 없는 전개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했죠. Save Martha! Why did you say that name? 예상을 벗어나지를 않아들. 물론 이 모든 스토리와 계획은 무용지물 되어버렸고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에 의미 없는 비판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다행인지 모를 일이고요. 정리하자면 스나이더 감독의 저스티스 리그는 웨던컷과 비교해 확연히 달라진 액션과 보강된 서사로 호평받긴 했지만, 변함없는 먼치킨 슈퍼맨으로 인해 저스티스 리그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점, 특히나 배트맨을 여전히 배진 따로 그렸다는 점 등등, 비록 웨던컷보다는 낫다고는 하나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영화였죠. 따라서 오늘의 결론, 스나이더 감독에게 만약 스토리텔링 능력이 좀 더 있었다면 정말 명작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